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낮게 천천히. MBTI가 뭐예요? 요즘은 사람을 만나면 MBTI부터 물어봅니다. 알파벳 하나라도 자신과 일치하면 무척 반가워하죠. 세상의 많은 사람을 고작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반감을 품었던 저도 어쩔 수 없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ENFJ, 예향적이라네요. 맞습니다. 저는 꼬꼬마 시절부터 사람을 좋아했대요. 집에 놀러 온 어른에게 아장아장 걸어가 무릎에 앉았대요. 집에 딸린 일터에서 일하느라 바빴던 어머니 대신 동네 어른들과 손잡고 마실 다니느라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았다고 해요. 않았다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본 적도 없어요. 학년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했거든요. 안녕?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MBTI 맨 앞자리가 E 아닌 I로 시작하는 내향적인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향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아서 적절히 쓰는 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들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에게 끌리고 신뢰감을 다른 사람이 읽으세요. 음. 23,400명 안팎의 초대 손님을 만나며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절 제가 느낀 바도 그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형은 따로 있구나.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해마다 계약을 많이 체결한 설계사를 보험 여왕이라 부르고 시상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스 코리아처럼 왕관을 쓰고 긴 망토를 끌며 행진하는 곳도 있었죠. 연말쯤 그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3년 연속 만나본 세 군데 보험 여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목소리가 적은 편이라는 것. 그리고 보니 모두 체구도 자그마한 편이었네요. 옷도 참 얌전했고 차분하게 얘기 나누던 것도 공통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성격도 괄괄하며 유머 감각 넘치는 캐릭터의 보험 여왕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겁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믿고 찾아가 의논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 내성적이면서 꼼꼼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겠죠. 어디에서 뭘 하든 마찬가지 않을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비슷할 거예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한 단계 위로 올라서 려면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뢰일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 믿어온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제 몫을 잘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토익 점수나 학점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최종 단계에 이르러 점수가 엇비슷한 상황이라면 결국 신뢰를 택하겠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겁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만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요? 우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 노력하자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게 천천히.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누구나 귀엽고 예뻐요.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높게, 빠르게. 20, 30대까지는 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20대에 출연했던 방송을 보면 어찌나 톤이 높고 또 어찌나 빠른 속도로 말을 하는지 부끄러워 참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불쑥 옛날 자료 화면이 튀어나오는 유튜브 민망합니다. 높고 빠르게 말을 하면 발랄하거나 귀엽게 보이지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볼까요? 신뢰감의 대명사인 앵커는 남녀 구분 없이 낮은 톤으로 힘을 주어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 중에서 어쩐지 믿음 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열이면 열, 천천히 말할 겁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기.
이 두 가지 팁은 캐나다 교포 학생에게 배운 거였어요. 꽤 오래전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저를 찾더라고요. 아주 세련되고도 예의 바르게 말하던 그 학생은 방학 동안 모국어를 배우러 왔고 귀국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말을 공부하며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교재 삼아 들었는데 떠나기 전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요.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통화하다가 곧바로 다음날 만나기로 했죠. 여학생의 말씨에 제 마음이 스르르 열렸나 봅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말을 세련되게 잘하는지를요. 그녀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낮게 천천히. 어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우리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라. 낮게 천천히. 캐나다에서 태어나 영어부터 배운 교포 학생이 한국 아나운서 귀에도 쏙 들어올 만큼 신뢰감을 준 말하기는 톤과 속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낮게, 천천히. 그럼 연습해 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부터요. 낮게, 안녕하세요. 천천히, 반갑습니다. 23,400명 안팎의 초대 손님을 만나면 아침 토크쇼를 진행하던 시절 제가 느낀 바도 봐도 그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형은 따로 있구나.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기. 혼자가 아닙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 간격이 너무 넓다. 글자에 힘이 없고 글씨가 작아진다. 필적을 연구하는 분이 하신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립해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사람이 외로우면 글씨까지 외로움을 타나 봅니다. 말도 확실히 그런 듯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입을 떼지 않으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지 못해 간격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말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입안으로 웅얼거리게 되고요. 그러니 목소리에 힘도 없고 말소리도 줄어들 밖에요. 말을 업으로 삼는 저도 혼자 지낸 주말 뒤에 하는 방송에는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말도 하고 글씨도 써야 합니다. 2009년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좋고 따뜻한 작품이었지요. 잊을 수 없을 것도 같지만 어쩌면 잊을 수도 있는 이야기. 빚에 시달려 한강 다리에 뛰어내린 주인공 김씨가 밤 섬에 닿게 되고 죽으려 했던 마음을 고쳐서 살기 위해 애씁니다. 강물에 떠밀려온 생활 쓰레기 중에는 의외로 건질 게 있었고 먹고 사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 씨앗을 심어 키워서 짜장면을 만들어 보자는 야무진 꿈을 품을 정도로요. 그런 김 씨에게 어느 날 쪽지가 들어있는 밀폐된 병이 도착합니다. 알고 보니 밤섬에 있는 남성 김 씨를 은둔형 외톨이인 여성 김 씨가 지켜보며 응원했던 거죠. 외모 컴플렉스가 있던 여성 김 씨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냅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망원경으로 달 사진을 찍으면서요. 밤이 되면 집을 나와서 아무도 없는 공원을 달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망원경으로 밤섬 김 씨를 발견하고 응원하다가 쪽지를 보낸 겁니다. 밤섬의 김 씨와 방 안의 김 씨가 도시를 표류하다 결국 만나는 이야기. 저처럼 소통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섬에 있거나 섬 같은 자기 방에 있는 두 사람에게 필요한 건 소통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섬의 김 씨는 생각했죠.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를 지켜보며 그 사람에게 응원을 보낸다. 방의 김 씨도 생각했죠. 이런 느낌이 나를 살게 하고 이런 생각이 나를 일으킵니다. 혼자 있더라도 생명체에게 말을 거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어항 속 금붕어도 좋아요.
혼자가 아님을 느끼세요. 반려동물이 없다면 반려식물은 어때요? 물을 주면서 입을 닦아주면서 말을 걸어보세요. 사랑을 주면 식물도 반짝반짝 빛이 난다잖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없다면 무생물에게도 괜찮습니다. 오래전 영화지만 종종 언급되는 중경삼림이라 했어도 주인공이 그러죠. 새 비누를 앞에 두고 말해요. 자포자기하지 마. 한동안 괜찮더니 왜 또 뚱뚱해졌어? 그녀는 없지만 자신을 돌봐야지. 앞으로 너무 풀어치지 마. 살 빼고 반성해. 실현당한 자신에게 하는 독백이지요. 비누하고 말을 하긴 좀 그렇다고요. 인형을 옆에 앉히는 건 어떤가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도 윌슨이 나오잖아요. 윌슨은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 등장한 배구공 이름이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주인공은 이것저것 손에 닿는 대로 생존을 위해 이용합니다. 그래도 김씨 표류기 속 김씨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택배회사 직원이었고 사고 비행기에 택배 물품이 실려 있었거든요. 하나씩 개봉하는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그중 한 상자에서 나온 것이 배구공 윌슨이었습니다. 윌슨 덕분에 주인공은 무려 4년간 무인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아니 윌슨과 얘기 나누면서요. 둘은 아니 혼자서 윌슨과 싸우기도 하고 미안하다며 사과도 합니다. 윌슨이 없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소위 방송고시를 준비하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친구들도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젊은 이들을 가끔 봤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고립감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었을 때 스스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치팅 데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쯤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배달시키듯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친구를 만나 맥주잔도 기울이고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너무 멀지 않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한마디도 하지 않은 하루. 상대 없이 혼자서 말하는 게 쑥스러우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말하는 걸 녹음하는 거죠.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방송인이 아니라면 자신이 말하는 걸 직접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녹음 버튼만 누르면 이제 누구나 자기 목소리나 말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지요.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몸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는 내이와 몸 밖, 즉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온 소리를 듣는 외이의 모인 소리가 합쳐져 들리면 우리는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하고 느낍니다. 비유하자면 스테레오로 듣는 셈이지요. 이 중에서 내이를 제외한 외이의 소리가 바로 남이 듣는 내 목소리입니다.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도 그것이지요.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라고나 할까요? 모노보다 스테레오가 더 풍성하게 들리듯 남이 듣는 내 목소리보다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객관적인 내 소리를 들으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노를 스테레오로 만들어야죠. 이 책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발성이나 발음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좋은 느낌, 풍성한 울림을 갖춘 멋진 목소리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녹음하기입니다. 그런데 녹음한 내 말을 듣고 내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 학교나 학원 선생님은 말하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선배나 동료, 친구 중에서도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거나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판단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아침 토크쇼에서 만났던 한 교수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인이 세계 최고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쁜 일이겠죠. 오래전에 그 교수님도 그랬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미국 뉴욕에 갔는데 외로움과 괴로움이 동시에 덮쳐오더랍니다.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고 수업은 물론 수다도 영어만 통하는 상황. 지금처럼 영상통화는 아예 없고 국제전화 요금도 무시무시하게 비쌌던 시절. 한국어로 말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더랍니다. 외로움이 쌓여갔겠죠. 아이디어도 좋고 개성도 있어 원래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세계 각국의 천재만 모인다는 곳에서 자신은 보잘것없더랍니다. 괴로움이 더해 갔겠죠. 그랬던 분이 10년을 버티며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강의까지 하게 된 비결이 다름 아닌 혼자 말하기였답니다. 저녁이면 수업 도구인 비디오 카메라를 원룸 한가운데 두고 녹화 버튼을 눌렀답니다. 덜어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겠지요. 그렇게 혼자서라도 말을 했기에 미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한 후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테이프 값이 아까워 녹화한 걸 지우고 그 위에 또 녹화했대요. 그걸 다 남겨뒀더라면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하시더라고요. 텔레비전 또는 영상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남의 말을 분석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 귀로 들을 줄 알아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남의 말을 제대로 듣고 분석할 줄 알아야 나의 말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럼 이제 시작입니다. 말하기에 자신감이 붙은 거니까요. 혼자 있다 보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입을 닫고 일을 하니 입을 열어 말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자기 말 녹음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 매일 녹음하고 들으며 고쳐보세요. 두려움은 슬며시 사라지고 자신감은 살며시 붙을 겁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02년 최고의 작품이라 꼽는 분들이 많지요. 그 드라마 안에는 별칭이 많이 나옵니다. 우당탕탕 우영우, 겉모술수 건민우. 둘 다 당사자가 좋아하진 않았지만 특성을 정확히 드러냈어요. 영우의 동료이자 친구인 최수연 변호사가 말합니다.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동안 최수연 어때? 아니면 최강민의 최수연? 우영우 역할의 배우 박은빈이 말합니다. 아니야, 넌 그런 거 아니야.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간표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나를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이 대사의 최수연 역할을 맡은 배우 하윤경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봄날의 햇살이라는 말을 듣고 어찌 감동하지 않겠어요.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감격해서 목이 메고 눈물이 났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알아봐준 한 사람의 장점, 그걸 전달하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 앞에 다들 무장해제된 것일 테지요.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칭찬이 춤추게 하는 것은 고래만이 아닐 테니까요.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남들 앞에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엄마 아빠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외모가 이렇다 저렇다 남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이를 위한다면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는 방에서 놀다가 거실에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엄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휴, 우리 애가 뭘 잘생겼어요. 못생겼죠. 어른이 된 다음에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했대요. 겸손이 미덕인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8살, 비수가 날아와서 가슴에 꽂히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대요. 나는 못생겼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못생겼어. 중학교에 올라가
올라갔고 사춘기가 되고 여드름이 나면서 확신했답니다. 그래 나는 진짜 못생겼구나. 자신감이 떨어졌겠죠.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도 그 생각이 자신을 지배했다니까요. 나는 못생겼으니까 누가 나같이 생긴 애를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이러면 큰일이지 싶어서 컴플렉스를 고백하고 탈출하자는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냈다는 남성의 얘기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못생기기는커녕 요즘 말로 훈남에 가까웠습니다. 여드름 자국도 말끔하게 사라져 피부도 매끈했고요. 방청석에 앉아 계신 어머니께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이런 컴플렉스를 알고 계셨는지요? 어머니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8살 아들 귀에 들리도록 그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조차 못했지요. 한 번쯤 어머니에게 진짜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지 그랬냐는 질문에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그렇다는 답을 들으면 마음에 상처가 클까봐 여쭤보지 못했다고요. 어머니는 몹시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기억나지는 않지만 친구들의 칭찬에 쑥스러워서 그랬을 것 같다면서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졌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자신감을 찾고 자아를 발견해 세상으로 나갔을 거라고요. 무엇보다 어머니와 진심으로 화해했을 것이라고요. 말의 힘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말하는 순간 저렇게 되기도 하니까요. 2022년의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졸지에 난민이 되어 급히 고국을 떠나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그녀를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을 간신히 빠져나온 상황, 불안과 초조함에 떨던 그녀를 맞이한 런던 집주인의 첫 마디는 이거였답니다. 당신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그 한마디에 정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졌다고 난민은 고백했습니다. 언어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되기도 하죠. 윤영호, 윤지영 씨의 인터뷰집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마디 말은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도 있고 졸지에 누군가를 마음고생 지옥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어떤 세계를 열어주는 사람인가요? 내비게이션을 끄세요. 옳은 소리라도 엄마가 하는 말은 왜 잔소리로 들릴까요? 세상에서 엄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때에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이야기를 자꾸만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일 겁니다. 안 그래도 책상 정리를 지금 막 하려고 했는데 꼭 그때 책상 좀 정리하라고 합니다. 날이 추워서 목도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딱 그 순간에 말하죠. 못 버린다고 얇게 입지 말고 장갑이나 목도리 단단히 하라고요. 나도 알아서 할 거였는데 말입니다. 잔소리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잘 아는 길에서 켜놓은 내비게이션이요. 날마다 오가는 길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 켜면 말장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50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래, 네가 말 안 해도 좌회전하려고 했어. 이러면서 운전을 하니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지만 모르는 길에 갈 때 초행길에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절대적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1, 2km 직진한 후에 유턴을 해서 한참 돌아와 다시 우회전해야 하니까요. 연료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상대가 원할 때만 켜야 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조언을 하는 건 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배는, 상사는, 윗사람들은 초대한 적도 없는 후배에게, 부하에게, 아랫사람에게 자꾸만 찾아와서 조언을 합니다. 물론 아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니까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좀 더 빠른 길로 안전하게 가기를 바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켜지도 않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라떼 타임이 되는 법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후배가 먼저 물어볼 때까지.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만한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러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한숨도 내쉬고 그러다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때까지 말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코치가 아니라 응원단장이라죠. 필드에서 뛰는 선수 자신이니까요. 부모는 잘하면 잘한다고 환호해주고 못하면 기죽지 말라고 응원의 구호를 외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후배도 부하도 아랫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는지요. 자꾸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싶을 때면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꼰대력, 높았던 선배님의 얼굴, 부장님의 표정을요. 그게 바로 지금 내 얼굴이고 내 표정일 겁니다. 입 닫고 꾹 참고 자주 웃어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슬며시 물어올 겁니다. 선배님 시간 괜찮으세요? 그럴 때 나의 한마디는 모르는 길에서 켜놓은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 조카가 그랬거든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회사 생활에 관해 토론하는데 저도 모르게 라떼는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참 듣던 조카가 그러더군요. 그건 이모 때 얘기고 한 방 먹은 것 같았어요. 다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그 후로는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무조건 조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지요. 제 의견이나 조언을 먼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모 생각은 어때? 드디어 내비게이션을 켤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물어볼 때까지. 덜어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한숨도 내쉬고 그러다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때까지 말입니다. 영지쌤, 원장님의 한마디. 님의 한마디. 잠깐만요. 한마디의 말의 힘. 우리도 일상에서 종종 느낍니다. 그중 한 곳이 미용실 아닐까요? 미용 일을 하는 분들은 손님이 나간 뒤에 어디로 향하는지 주의 깊게 본답니다. 혹시나 화장실로 향하는지 말이죠.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자세히 거울을 보러 화장실로 직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머리를 다듬어준 미용사에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거울을 보면서 속상했던 기억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물론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앞머리가 너무 길지 않아요? 원장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앞머리가 눈썹을 살짝 가려줘야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손님은 지적인 느낌인데 지금의 길이가 그 분위기를 더 살려주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손님도 있네요. 머리카락이 너무 짧잖아요. 원장님의 답변은 뭘까요? 머리카락이 짧으니 산뜻해서 발랄한 느낌도 들고 어려 보이시는데요. 시간이 불만입니다. 다음에는 커트하는 시간을 좀 더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의 말 궁금하시죠? 단골 손님이라서 특별히 신경 써드렸어요. 일단 저희 가게에 들어오셨으니 나가실 땐 멋쟁이 머리로 나가셔야죠.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짧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20분 만에 커트랑 샴푸를 다 마치다니 동작 한번 빠르시네요. 우리 원장님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최고 실력은 속전속결로 고객님의 시간과 돈을 벌어들이는 거랍니다. 일찍 끝나니까 좋으시죠? 상대의 마음을 공략하여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설득이라고 하버드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에서 주장합니다.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면서요. 우리의 원장님 정말 말 잘하시죠? 나도 저렇게 임기응변이 뛰어나면 좋겠다며 부러워하는 분도 있을 테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건 믿음직스럽지 않다며 눈살을 찌푸리는 분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말로서 상황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 아닐까요? 앞머리가 너무 길다는 손님은 앞머리를 좀 더 잘라주기를 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앞머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이 길이가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 단어보다는 맥락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글이 SNS에서 인기를 얻지도 않았겠죠. 한 수업에서 각자 자기 단점을 쓴 롤링 페이퍼를 돌려서 다른 학생들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 적어주는 활동을 했대요. 단점이 장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나는 모든 걸 미룬다. 죽는 날도 미뤄보자. 나는 다리를 늘 꼬고 있다. 네 덕분에 정형외과가 돈을 버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많은 사람의 생계를 네가 책임지는구나. 나는 잠이 많다. 네 피부가 그래서 좋구나. 나는 너무 충동적이다. 화끈하네. 나는 방 청소를 안 한다. 방에서 보물찾기 할 수 있어서 재밌겠다. 나는 돈을 아낄 줄 모른다. 와, 너 돈 많구나. 나랑 친구할래? 여러분이 롤링페이퍼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고민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부터 떠올릴 겁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날까?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남이 써준 글 덕분에 자신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경험도 할 테니까요. 롤링페이퍼에 댓글을 다는 심정으로 말을 해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사람은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일 겁니다. 지능 지수보다는 감성 지능,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이 현대에는 어울린다고 하죠. 공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 상준쌤 읽어주세요. 심패스요. 심패스. 다음도 읽어주세요. 네, 심패스라는 함께라는 의미의 심과 감정이라는 의미의 패토스가 결합한 단어라고 합니다.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 생각하며 말하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마지막 퍼스! 마무리하는 영광을 또 사진 한번 찍을게요. 맞네요. 사진을 또 까먹었네요. 괜찮아요. 안 나와. 이게 턱으로 낮춰봐요, 이렇게 책을. 아, 안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붙여야 되네, 옆으로. 옆으로 붙이니까 안 나오던데. 아, 이렇게 그렇구나. 할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최선을 다할게요. 둘, 셋. 야리하게 나왔어, 야리하게. 야리야리. 야리하게. 좋아요. Recording stoppe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